문재인이 말이죠, 여러분. 막판에 알박기 오지게 했습니다. 알박기 오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은행 임명해버리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내가 대통령이고 임명권 내가 있어 하고 갈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공기관 130곳 중에 여러분 14곳만 올해 수장을 임명 가능하다. 대부분 공공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우울합니까, 여러분? 예, 다 박아놓고 가는 거죠. 있잖아요.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그 양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응?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들 더한 거 하나 보실래요? 제가 이제 더 깜짝 놀랄 건 아니고, 여러분 거의 뭐 예견됐던 건데,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에디슨 EV 파산 신청, 채권 금액 36억. 응? 응?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뭐 에디슨 모터스가 뭐 에디슨 EV가 뭐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요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문재인 애들이 하는 짓은요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알박기, 그리고 정권 끝나자마자 저렇게 전기 버스와 관련된 에디슨 쌍용차로 그렇게 쌍용차 인수한다 뭐다 하고 주가가 이렇게 막 치솟고 이랬었던 데가 36억짜리 채권자한테 파산 신청을 당하는. 작전주,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장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버스 시장이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내수가. 대우, 현대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 버스요 여러분, 외국 버스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다 국내 버스가 돌아다녔죠. 그런데 전기 버스로 넘어가면서 왜 중국 버스가 우리나라를 돌아다녀야 되죠?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해. 제가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얘네들 나라 팔아먹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게 여러분, 이런 식은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다들 이게 심각하지 않은가 봐. 버스가 여러분 1년에 몇 조짜리 시장인데, 우리나라 버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요번에 보셨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셨잖아요 여러분. 중동 위에 이렇게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 버스들 세계를 달리는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버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기 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여러분, 문재인이 다 내줬다고요 중국한테. 그것도 우리나라 보조금 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은 어떻게 됐어요? 태양광 패널 회사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이죠 회사 이름은. 하나솔루션 빼놓고는 여러분 지금 다 망했잖아.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이요, 우리나라 태양광 그 셀 만드는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뭐 법정 관리, 사업 철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기버스와 관련돼서 2차 전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디슨이 만들고 있었던 저 차가, 에디슨이 여러분 갑자기 완성차 버스를 여러분 진짜 중소기업이 갑자기 뚝 하고 생산설비해서 여러분 다 만들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저거 셋시라고 하거든요. 바디 다 뜯어보고 셋시 한번 다 까보자. 니네 중국차 수입해가지고 바꾼 거 아니야? 막 제가 의혹 제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에 어떤 아저씨하고 막 해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요.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도 때리고요. 관세도 때리고 거기다 그걸 더 나아서 동남아 국가들 뭐 그래서 수출하는 태양광 판넬이 중국산인데 그 동남아산으로 위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걸 그 공사 중단을 시켰어요. 미국이 태양광 공사를 중단을 시켰다고요. 그러면서 자국 그 시장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중국산 패널 수입 이거 제한 조치 취하고요.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 솔루션이 그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과 미래 산업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이런 맥빠진 짓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서 주가 장난치고 쌍용 자동차 그 우울한 데다가 장난을 치고 거기다가 그 엔딩은 이 화려한 이 엔딩은 이렇게 파산 신청 뭐 이런 이런 엔딩을 친다. 정권 말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놓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뻔뻔한 인간들. 얘네들의 뻔뻔함은요. 인간들 갖다 박는다고 임기 말에 갖다 박은 인간들 많아가지고 공공이 기간에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임기가 3년이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임기 3년이면 쟤네들이 제대로 그냥 있는 대로만 했어도 130곳 중에 14곳만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임기가 2년이나 3년짜리인데 주로 저 공공기관장들이 저걸 3분의 1로 나눠도 여러분 최소한 40곳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들이에요. 대단히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들이다. 그래서 김아무개님 얘기하신데 에디슨으로 쌍용을 해먹고 해먹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있잖아요. 명백하게 엄청나게 사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아니 쟤네들이요. 일본한테 철도 이권 팔아먹었다고 우리나라 식민지 되는 그 역사 그렇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니네는 태양광과 전기버스 이 이권을 중국한테 니네가 팔아먹었잖아. 얘들은 여러분 이거 진짜 명백하게 팔아먹었다니까요. 버스 산업과 태양광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그리고 거기 여러분 컨버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버터가 이제 우리 교류로 송전하잖아요. 우리 교류 직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되면 뭐 그게 직류로 발전한 걸 다시 교류로 바꿔서 송전을 한다네. 뭐냐면서 컨버터 필요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중국 이런 거 쓰고 그 전기공사 하는 거에서 아니 나는 노영민 후보가 그 비서실장이 전기공사 하시던 나가 비서실장 된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에 전기공사에 전혀 개입이 안 되었다고 나는 믿고 싶어. 세상이 아무리 뭐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노영민이 설마 그런 걸 해먹었지 않겠지. 중국 대사 갔다 온 다음에 야 중국에서 컨버터하고 이런 거 해서 태양광 셀은 이렇게 까고 컨버터 깔고 이렇게 배선망하고 송전탑에 연결하고 이러는 거에 노영민 회사가 연결돼 있는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전기공사 하시다가 학생운동 하시다가 전기공사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돈 빌렸나?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전기공사 하는 회사 하고 이렇게 전기공사로 좀 성공하신 다음에 그거로 번 돈으로 시민단체 만들어서 충북일대 환경단체와 뭐 이런 거 시민단체 대부 역할을 하시다가 2004년 그 탄도리는 아니지. 탄도리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원내로 진입하신 다음에 친노의 축, 친문의 축으로 되시고 하다가 중국 대사 갔다 오신 다음에 이게 태양광이나 이런 뭐 전기버스 이런 거 하면서 전기공사 하면서 뭔 얘기가
문제가 없으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 세상이 흉흉해도. 뭐 세일러? 뭐 어떻게 됐고. 저는 뭐 이 얘기하고 이 얘기와 이 얘기 그리고 이 얘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여러분 자국 산업과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근대 국가에서 상호주의도 기본이고. 저는 요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얘네들이 나라 팔아먹는 짓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두고 싶네요.